네,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네,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제도적 허점, 또 인재에 가까운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됐을 가능성 크다면서요? 네, 불이 난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메이셀이라는 업체에서 공급했습니다. 네. 아리셀, 메이셀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어제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아리셀 측은 합법적 도급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업무 지시도 메이셀 측이 내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부분 없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아리셀이나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메이셀은 지난달 7일 1차 전지 제조 사업을 목적으로 등기한 업체고요. 예. 등기상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 2층으로 불이 났던 그곳입니다. 아, 같은 건물이네요. 예. 예. 사내 하도급 업체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고용노동부는 메이셀이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업 소개서로 등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리셀과 메이셀 간 도급 계약서 역시 없었고 예. 일단 현재까지는 구두 계약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른바 위장 하도급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 메이셀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고 자신들은 공장에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지켜봐야겠고요. 사망자 23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18명입니다. 80% 육박하는 이 수치인데 힘들고 위험한 일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이 관행 논란이 다시 일고 있죠? 네, 이른바 그 위험의 외주화.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가 한국인이 5명, 예.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아리셀 측은 이 공장 근로자가 모두 103명이고 정직원이 50명, 외국인 노동자가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력 절반 이상을 임시직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불이 난 곳은 아리셀 공장 3동 2층으로 군용 리튬 배터리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국군에선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가 31건 발생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어림잡아서 매년 10건이나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만큼 폭발 위험이 상존했던 겁니다. 이런 현장을 언제 그만둘지 알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웠다는 건 당면한 위험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일용직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무방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화재 예방 대책이 또 허술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100마디 말보다 CCTV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은데요. CCTV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장 한편에 쌓여있던 배터리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난 게 24일 10시 30분 3초입니다. 연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로부터 12초 후에 작업자들이 쌓인 배터리를 치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곧장 2차, 3차 폭발이 이어집니다. 다급하게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노력도 했지만 추가 폭발이 뒤따르고요. 첫 폭발이 있은 뒤로부터 불과 42초 만에 작업장이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만약 고도로 훈련받은 소방대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면 모를까 예. 어떤 사람이 있었던들 여기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예. 화재 예방법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나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2,300제곱미터여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이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이상 자체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됐고요. 예. 최근 3년간 자체 검사 결과도 양호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역시 아니었고 이 금속 화재 진화에 유효한 마른 모래를 비치해야 할 법적 근거도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안전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리튬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라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불에 넣거나 일부러 분해하지 않으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인데요. 다만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접촉하면 가공할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1차 전지 화재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예. 사실상 사각지대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급한 대로 소방청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전지 관련 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밝혀진 사실 중에 지난 22일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리셀 측이 자체 진압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더 안일하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번 참사가 발생한 건 공장 3동 2층입니다. 지난 20일 토요일이거든요. 바로 옆 동인 2동 1층에서 이틀 먼저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가 배터리 불량을 파악해서 빼놓았고 예. 다행히 그때는 자체 진압에 성공했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에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서 자체적으로 그걸 불량으로 인지를 하고 그거를 푸드박스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비치를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아리셀은 그러나 이 화재 진압 후에 화재 발생 사실과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조치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적절히 대응해서 불을 껐고 다시 작업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아리셀 공장의 경우 화재를 자체 진압했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공장은 앞서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해 보관하다 벌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적발돼서 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참사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훈이 아프게 와닿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권 기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 이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참사 발생 사흘째인 오늘 예.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과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등 3개 업체 5곳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관 30여 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0여 명 등 51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미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업체 관계자 2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고 전원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면 소환 조사와 함께 신병 처리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게 갖췄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불법 파견이 맞는지 등이 중요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앞서 보도에서 유족 또 지인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만 이 망자를 조속히 인도하는 일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사망자 23명은 전원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고요. 예. 다만 현장에서 1000도를 넘는 화염의 시신 대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만큼 모두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3명입니다. 비교적 지문이 온전한 부분을 따서 신원을 확인한 거고요. 예. 나머지 20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화성 인근 장례식장 5곳에 분산 안치돼 있습니다. 신원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인 이름도 적지 못한 채 6번, 11번처럼 발견 순서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족들과 하루빨리 DNA 대조가 이루어져서 망자의 마지막을 온전히 배웅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이 사회적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는 한데 여야 정치인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두고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한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앞장서 조의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는 건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예. 다만 이 참사 발생 초반에 여야 정치인의 현장 방문이 집중되다 보니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 소방이나 경찰 관계자가 별도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무원들 역시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한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비탄에 빠져 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이런 문화도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